끼리끼리 논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강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말 듣자마자 기분이 팍 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저도 처음엔 거부감부터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과 습관이 반복되는 그 환경,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사회방식은 내 일상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저도 어릴 때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자마자 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는 아니었고 오래된 불만족이 표출된 거였죠. 반대로 부자들은 그런 결핍 자체가 덜하니까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소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시행착오였고 인생의 값진 경험이었죠. 결국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저축도 잘하고 재정 판단도 더 좋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 마스터 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품 설명, 고객 관리, 마케팅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오시나요? 그 원인은 바로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을 전염시키는 유형 3가지입니다. 자, 가난을 전염시키는 유형 그 첫 번째는 사치스러운 유형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데 사치스럽다? 의아하신가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결핍과 이 불만족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생겨도 외형적 소비를 통해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메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품 옷, 수입차, 고급 식당 이런 소비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으려는 시도이며 본질적으로는 나는 무능하지 않아, 난 무능하지 않다 라는 자기 확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짜 부자들은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합니다. 외적으로 검소하고 겉보기엔 평범한 경우가 많으며 부를 축적하고 불리는데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죠. 이는 삶의 무게중심이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장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강한 사람이 부자처럼 보이려는 행동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주요한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짜 부를 흉내내는 순간 진짜 부와는 멀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강한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는 경향은 여러 연구를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돈 쓸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따라 돈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심리학자 사무엘 스토퍼가 만든 개념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더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경영 컨설팅 회사 정책원에 들어왔던 직원 이야기인데요. 프라이버시를 위해 A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팀장은 고객과 계약을 하고 정책 지원금을 받은 후에 성과 수수료를 받자마자 이 비싼 브랜드 정장을 맞추고 활부로 외차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늘 영앤리치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본인은 고객에게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라는 인상을 주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실제로 몇몇 고객이 겉모습만 보고 진짜 잘 나가는 전문가처럼 보인다면서 신뢰가 간다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외차 렌트비, 브랜드 옷, 고급 시계값, 이 할부로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 안 되는 달에는 생활비조차 빠듯해졌고 실적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갔죠. 그는 점점 보여주는 영업에만 매달리게 됐고 진짜 고객을 잘 관리하거나 상담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힘을 쏟게 되었죠. 결국 몇 달 뒤 그는 스스로도 지쳐버렸고 고객과의 관계도 약해졌으며 수익은 화려한 겉모습과 반대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후 다행히 정신을 차린 A팀장은 돈 씀씀이를 다시 줄이고 새로운 마음을 거칠애가 아닌 실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경영 컨설턴트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았기를 지나 2달 전부터 다시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 경험으로 A팀장은 영업이라면 이 겉모습보다는 이 진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은 돈 좀 벌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요? 나 돈 써본 적 없는데.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사실 이 저축만 하며 사는 인생, 진정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 아끼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다는 이 감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소비로 인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은 이 도파민을 계속 찾는 본능적 존재입니다. 무언가에 빠져들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고 그 자극 중 하나인 과소비, 이 과소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로 인해 과소비가 반복되고 남는 건 후회뿐이죠. 자,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는 오히려 진짜 자유를 빼앗는 독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더 큰 자유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닐 겁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소비보다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와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100억을 쓸 수 있는 자유,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가난 옮기는 유형 그 두 번째는 이 한탕주의 유형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한방 인생 역전으로 생각합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 인생 역전을 꿈꿀 수도 있죠.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뭐가 문제냐면요. 누군가의 성공을 절대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새끼는 운이 좋은 거야. 저 새끼 사기쳤네. 저 새끼 집이 부모님 부자일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부자들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습관을 쌓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이 삶 전체를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고요. 수익이 안 나면 초조해하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반대로 과정에 집중한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지루해도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맞으니까 꾸준히 가는 겁니다. 결국에 삶을 바꾸는 건 특별한 한 방이 아니라 지루한 노력의 반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한 방을 노리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이 로또 코인, 이걸로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극단적인 성공 이야기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아, 나도 한 방만 잘 터지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그 결과 뒤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투자자인 마크 튜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에서 온 것이다. 즉, 행운조차도 스스로를 갈고 닦은 과정을 거친 사람만 가질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경영 컨설팅을 배웠던 비티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좋은 예를 들다 보니 프라이버시를 위해 계속 이니셜로만 이야기하게 되네요. 자, 비티먼은 한때 이 한 방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정부 정책자금 지원으로 단 한 번에 수천만 원의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티먼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제대로 한 건만 잡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가능한 큰 금액의 자금을 승인받는 것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 작은 상담과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동료들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고객과의 미팅을 하고 의견을 듣고 쌓으며 성장을 이어갔고요. 몇 달 뒤엔 대부분의 팀원들은 B팀원보다 훨씬 튼튼한 매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그 차를 깨달은 B팀원은 전략을 바꾸게 되었죠. 더 이상 큰 건에만 매달리지 않고 작은 금액 고객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매일 4건씩 미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느려 보였지만 그 습관이 3개월, 6개월이 쌓이자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고 소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요. 이 한 방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실력을 쌓을 기회를 막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과정을 반복한 사람이 결국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길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아니, 인생 한 방으로 바뀐 사람도 많은데 왜 계속 귀찮게 또 짜증나게 꾸준히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되는데요, 그래서?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 스타, 벤처 창업가, 주식 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방, 진짜 우연으로 온 걸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오타니 선수는 오늘 갑자기 스타가 된 게 절대 네버 아닙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 목표 달성 시트를 써가면서 세세한 훈련 계획을 실천해왔고 식단, 수면, 훈련까지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무려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노력이 열매를 맺은 거죠. 즉, 우리가 한 방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순간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백 번의 작은 과정 위에 그 올라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 한 방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한 방이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과정을 통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잡을 실력과 내공은 준비한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게 해내고 싶다. 자, 이 말은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훈련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절대 강한 사람들처럼 한 방을 노리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오타니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한 방을 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방만 노린 사람과 어울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호응하고 절대 따지고 들지 않는 거죠. 왜냐고요? 설득하려고 해봤자 얻을 게 없을 겁니다. 친구야, 그건 아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계만 멀어질 겁니다. 그냥 만나지 마십시오. 한 방을 노린 사람은 늘 기회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뒤에는 준비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 말에 한 번, 두 번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가난을 옮기는 유형 그 세 번째, 바로 고정 마인드 유형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냐 마냐를 가르는 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예요. 이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실력이 부족해도 지금 안 되지만 하면 된다라는 태도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나는 원래 안 된 사람이라며 시도조차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이 요새 정말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지 생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 시간 투자, 도전의 범위까지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의 사람은 실패를 과정으로 보고 다시 도전하지만 고정 마인드의 사람은 실패를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능력보다 믿음의 힘이 인생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수천 명을 연구해서 내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능력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개발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난 안 돼, 나 힘들어,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면 된다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조금씩 하면 된다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냐보다요, 때로는 어떤 생활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계신데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냉정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태어서 다 잘 되던데요. 실제로도 우리 주변엔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잡는 사람, 혹은 별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술술 잘 풀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나는 안 돼, 흙수저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태를 자의식개체가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책임을 밖으로 돌리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니까요. 문제는 그게 편한 만큼 성장도 멈춘다는 점입니다. 성장 마인드는 단순히 노력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환경, 재능, 이거 못 바꿉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책 한 쪽이라도 더 읽고 배우고 실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안 된 사람도 되게 만든 생각이 결국 기회까지 끌고 옵니다. 운이 오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야 그 운이 내 옆에 왔을 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도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가까이 하면 가난을 옮기는 유형의 이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신가요? 미국의 투자자이자 이 사업가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이 생각하는 방식의 기반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이겁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태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 많은 사람을 쫓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머물러라.
결국 누구와 어울리냐가 당신의 오늘을 만들고 그 오늘이 쌓여 미래의 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할 강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 강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부터 누군가 곁에 있다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힘차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버기워!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